60세가 넘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소화가 힘들어지고 최고의 시절이 지나갔다고 느낀다면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피곤함에 지치셨나요? 예전처럼 몸이 반응하지 않아 좌절하시나요? 건강 악화가 새로운 현실이 될까 걱정되시나요? 이것은 일본의 최고령 현역 의사였던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105세까지 살았고 100세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비싼 치료법, 복잡한 보충제 또는 제한적인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두 번째 세기의 삶까지 활기차고 명석하게 유지시켜준 5가지 간단한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피로, 소화 문제, 정신적 혼란이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몇 년 만에 가장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세요. 히노하라 박사가 따랐던 정확한 5가지 원칙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활력과 명료함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활력을 잃는 것이 그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노하라 박사와 수천 명의 일본 백세인들은 그것이 절대 사실이 아님을 배가 부를 때까지 먹으면 몸은 소화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되어 나른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식사 때는 천천히 먹고 약 4분의 3 정도 먹었을 때 잠시 멈추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직 배고픈가? 아니면 음식이 있어서 먹고 있는 건가? 만족감을 느끼지만 조금 더 먹을 수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80% 지점입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식사 후 무겁고 졸린 느낌 대신 더 가볍고 활기찬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화가 더 쉬워지고 오후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으며 몸이 과도한 음식을 처리하느라 초과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지 마세요. 80% 지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진전입니다. 도움이 된다면 작은 접시를 사용하세요. 가득 찬 작은 접시는 반쯤 비어있는 큰 접시보다 더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이 습관 덕분에 90세가 훨씬 넘어서도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80%에서 식사를 멈추면 모든 에너지를 소화에 쓰는 대신 치유, 사고, 활력을 느끼는데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느껴지나요? 이 마음 챙김 식사의 기초는 강력하지만 다음 전략은 당신의 영양 퍼즐에서 빠진 부분일 수 있는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 2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건강한 소화를 돕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두부를 처음 접한다면 볶음 요리에 단단한 두부부터 시작해보세요. 두부는 맛을 잘 흡수합니다. 최상의 맛을 위해 조리하기 전 간장, 마늘, 생강에 30분 동안 재워두세요.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할 때 소화가 개선되고 에너지 수준이 안정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향상된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양성과 부드러운 영양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백질 공급원의 변화는 다음 전략과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히노하라 박사가 매일 아침 했던 일, 소화와 면역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의식입니다. 전략 3. 매일 발효식품 의식. 히노하라 박사는 매일 아침을 소박한 미소 수프 한 그릇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위안 음식이 아니라 매일의 치유 용량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겪는 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효소와 유익한 박테리아를 적게 생산합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 불규칙한 소화, 영양소 흡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몸에 점점 더 필요한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소화 효소를 제공합니다. 하루를 발효식품 하나로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에 미소 페이스트 한 티스푼을 섞어 즉석 국물을 만들거나 점심에 사우어크라우트를 추가하거나 아침 식사와 함께 캐피어를 즐기세요.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조금. 전략 4. 현명한 탄수화물 선택. 충격적일 수 있는 사실. 히노하라 박사는 쌀 대신 고구마를 선택했고 오키나와 백세인들은 자신들의 칼로리 60% 이상을 보라색 고구마에서 얻습니다. 서양 문화는 탄수화물을 두려워하지만 일본의 장수 문화는 올바른 탄수화물을 받아들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에너지 급상승과 급락을 일으키는 가공된 탄수화물에 더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고구마와 같은 영양이 풍부한 탄수화물은 안정적인 에너지와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일주일에 2번 가공된 탄수화물을 고구마로 대체하세요. 고구마를 간단히 찌거나 구워보세요. 추가 설탕이나 무거운 토핑은 필요 없습니다. 반 컵부터 시작해서 빵이나 파스타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세요. 고구마는 혈관을 보호하는 안토시아닌, 특히 보라색 품종,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섬유질,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에너지 급락 없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고구마가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면 평소 요리에 일반 감자와 고구마를 반반 섞어보세요. 입맛이 적응함에 따라 점차 비율을 높여가세요. 이러한 영양적 기초는 강력하지만 히노하라 박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삶 자체에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원칙이 아마도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략 5. 즐거운 일상 리듬. 히노하라 박사는 엄격한 식이요법을 따르거나 강박적으로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당신을 설레게 하는 취미를 추구하세요. 단 하나의 요소부터 시작하세요. 아마도 아침 산책이나 저녁 감사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히노하라 박사는 수십 년에 걸쳐 한 번의 작은 습관을 통해 자신의 리듬을 구축했습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한때 젊음을 유지하려면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경솔한 조언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적과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노화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당신이 먹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5가지 전략을 한꺼번에 모두 실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이 시작하세요. 1주차. 저녁 식사에서 80% 포만감까지만 먹는 연습을 하고 하루를 발효식품 하나로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에 미소 한 스푼만 넣어도 됩니다. 2주차. 이번 주에 식물성 단백질을 2번 추가하세요. 두부 볶음이나 렌틸 콩수프를 시도해보세요. 80% 포만감 연습과 아침 발효식품을 계속하세요. 3주차. 이번 주에 가공 탄수화물을 고구마로 2번 대체하세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주목하세요. 4주차. 즐거운 리듬 구축에 집중하세요. 아침 산책, 저녁 독서 또는 주간 학습 활동을 추가하세요.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식습관 전략을 계속 실천하세요. 기억하세요. 히노하라 박사는 평생에 걸쳐 이러한 습관을 구축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할 때 어떤 나이에도 놀라운 치유 능력과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히 당신의 삶에 연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연수의 삶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전략 중 어떤 것이 가장 강하게 공감이 되나요?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 80% 포만감 실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염증을 줄이기 위해 식물성 단백질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더 나은 소화를 위해 매일 아침 발효식품으로 시작하시겠어요? 꾸준한 에너지를 위해 스마트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자신만의 즐거운 일상 리듬을 만드시겠어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어떤 원칙을 먼저 시도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오늘은 어떤 것